안녕하세요, 모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복스 에딧 툴 사용법과 툴 사용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업할 때 작업 중간중간 화면을 돌려보는 습관을 들여야 앞에서 보면 예뻐 보이는데 돌려봤을 때 이상하게 모델링이 되어 있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작업할 때는 이 흰 화살표가 정면이 되게끔 작업을 하시고요. 도구 툴을 살펴볼게요. 모드에서는 어떤 기능을 쓸지 정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구 툴에는 위에서 정한 모드를 어느 정도의 크기로 쓸 건지 크기를 정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기타에는 나중에도 설명드릴 건데 스포이드 툴은 색깔을 뽑을 때 쓰는 기능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팔레트를 설명하면서 같이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피벗 도구라고 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에셋을 다 만든 경우 이 크롭 기능으로 여백도 잘라주고 피벗으로 오브젝트 하나하나마다 중심점을 설정을 해주는 마무리 단계가 필요한데요. 그때 쓰는 기능입니다. 이 피벗 기능은 오브젝트의 중심점 위치를 설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피벗 툴을 좌클릭해보면 화살표가 보이는데 에셋을 배치할 때 이 화살표 위치를 중심으로 에셋이 배치가 되는 겁니다. 피벗 설정이 잘 안 돼 있으면 에셋을 배치할 때 이상할 수 있겠죠. 피벗 설정은 볼륨 자르기랑 같이 엮어서 설명드리곤 하는데 복셀이 있을 때 볼륨 자르기를 하면 이 남은 여백을 지워주는 기능인데요. 여백을 왜 지워줘야 하는지 설명드리자면 여백이 남아있으면 낭비이기도 하고 작업도 불편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볼륨을 기준으로 충돌 박스가 생성되기 때문에 꼭 해줘야 하는 작업입니다. 디자인이 완성이 되었다 싶을 때는 항상 볼륨을 잘라주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더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구 툴에 있는 모드랑 도구의 조합을 보여드리면서 여러 기능도 보여드리고 제가 아는 팁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미 있던 걸 좀 지워보겠습니다. 지금 지우는 조합도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처음 할 게 뭐냐면 도구 위에 마우스를 가만 놔두면 글자가 뜨는데요. 복셀 생성 모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도구에서 연필 툴을 클릭해 보잖아요. 그럼 모드 탭에서도 파란불이 하나, 도구 탭에서도 파란불이 하나 들어와 있죠. 이렇게 우리는 항상 어떤 기능을 쓸 때 모드에서 기능을 정하고 도구 툴에서 각 기능의 크기를 정해서 두 개를 조합해서 기능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파란불이 하나씩 들어오겠죠. 그래서 복셀 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필로 클릭을 해서 점점 찍어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잠시 컨트롤 Z로 되돌리고 마우스를 꼭 누른 상태에서 놓지 말고 쭉 마우스 포인트를 놓지 않은 상태로 쭉 그으면 모양이 한 층으로 그려져요. 원래 그냥 덧대서 그리게 되면 층이 2층, 3층으로 쌓여버리거든요. 생긴 층을 잘 보기 위해서 보기 모드를 잠시 손대 볼게요. 보기 모드를 손대면 복셀이 쌓인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작업하다가 형태가 잘 안 보일 때 한 번씩 모드를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이 모드로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려 볼게요. 원래는 보통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러 번 딸깍딸깍 클릭을 해서 만드셔서 의도치 않게 2층, 3층을 만드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마우스를 한번 꼭 누른 채로 마우스 포인트를 놓기 전까지는 이렇게 한 층짜리 복셀로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면 좀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컨트롤 Z로 되돌아갑니다. 복셀 보드에서 연필 모드는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제 라인 도구를 살펴볼게요. 라인 도구도 마우스 포인트를 꼭 누른 채로 놓지 않고 원하는 지점에서 원하는 모양이 나왔을 때 포인트를 놓으면 원하는 모양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의도한 모양을 만들기에 좀 더 수월하겠죠?
한 번씩 클릭하면 점 모양으로 찍을 수도 있고요. 되돌려서 지워줄게요. 이번에는 직사각형 모양을 선택해 볼 건데요. 이 사각형 모양 툴은 뷰에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시야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고요. 오른쪽 아래의 사각형을 보시면 사각형의 모서리 점으로 보고 있죠? 이 상태에서 사각형을 바깥에서 드래그 시작해서 원하는 지점에서 놓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회전해 보겠습니다. 칠한 지점의 뷰에서는 사각형으로 칠했다고 생각했는데 돌려보니 의도한 모양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각형 툴은 익숙해지기 전까지 정말 조심해서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기능을 쓰기 좋은 경우가 있는데 지우개 모드와 조합해서 쓸 때 상성이 좋습니다. 그건 곧 설명해 드릴게요. 복셀 도구와 원도구 조합을 보시죠. 원도구는 사용 시 각 지점들을 거쳐 만들어주면 그 모양에 맞게 만들어줍니다. 첫 면, 둘째 면, 셋째 면, 지금 면을 3개를 거쳐 갔는데요. 첫 면에서 시작해서 두 번째 면에서 높이를, 세 번째 면에서 가로 길이를 설정해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3군데 면을 거쳐서 만들면 원기둥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면만 거쳐 만들면 납작 동그라미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한 면에서 원 모양을 잡아주고 두 번째 면에서 높이만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복셀 구체 모드 조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체 모드는 원 모드랑 어떤 점이 다르냐면 구체원은 구 형태의 3D원을 만들어줍니다. 구체 모드에서 면 3개를 거쳐서 만들어 볼게요. 만들면 3D원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를 똑같이 맞춰주면 동그란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들면 일정한 사이즈의 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복셀 툴, 사각형 툴의 조합도 면을 거쳐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면에서 클릭하기 시작해서 놓지 않고 있다가 두 번째 면에서 높이를 정해줄 수 있습니다. 한 면을 거쳐 만들거나 두 면을 거치거나 세 면을 거쳐 만들 수 있습니다. 복셀 툴, 페이스 툴 조합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선택한 면을 기준으로 층을 쌓아주는 기능입니다. 정말 자주 쓰는 기능인데 채우기 도구부터 먼저 빠르게 보겠습니다. 채우기 도구는 캔버스 남은 영역을 전부 다 채워버립니다. 페이스 도구 설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미 있는 모양이 있을 경우 그 두께를 두껍게 하고 싶을 때 페이스 도구는 유용합니다. 윗면에 마우스를 두면 흰색 사각형이 깜빡이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몇 번 클릭해 줍니다. 몇 번 클릭만 해주는 게 다인데도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이어져 있지 않은 면은 한 면으로 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직접 인접한 면만 올라옵니다. 복스 에딧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신기하실 수도 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려 볼게요. 이렇게 색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색이 다른 부분을 다른 면으로 인식합니다. 색이 다른 면에 페이스 도구로 면을 올리면 노란색 영역만큼 면이 올라옵니다. 이번에는 보라색 부분 면을 두껍게 해보겠습니다. 보라색 인접 면만 두꺼워집니다. 컬러 피커 도구, 즉 스포이드 툴은 색을 뽑아내는 기능인데요. 화면에 쓰인 색을 다시 쓰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스포이드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화면에서 쓰인 원하는 색을 찾아 누르면 여기가 변했고요. 그리고 여기가 선택돼 있다고 흰색 테두리가 보입니다. 복스 에딧에서 팔레트 개념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생소해 하시는데 팔레트 리스트와 실제 화면에서 쓰인 영역과 선택된 팔레트의 색, 3개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색을 바꿔보겠습니다. 세 군데가 동시에 색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비슷한 하늘색일 거라 생각하고 팔레트들을 동시에 섞어 쓴 경우 색깔을 바꾸면 두 번째 있는 색만 일괄 변경이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앞쪽 하늘색을 바꿔보면
앞에 있는 컬러만 일괄 변경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복스 에딧에서 비슷해 보이는 색이라 해도 함부로 쓰지 말고 썼던 색 쓰려면 스포이드를 사용하세요. 몇 번째 있는 컬러가 선택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일괄 색깔 바꿀 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항상 잘 고려하셔야 돼요. 자, 색깔 팔레트 개념 설명도 방금 말했겠다. 이제 컬러 모드 설명을 할게요. 사실 방금 설명했던 것들이랑 거의 똑같아요. 페인트 모드에서 연필 모드로 하면 지금 선택되어 있는 이 팔레트 색이 칠해지는 거고요. 다시 라인 도구로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색깔 모드이다 뿐이지 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라인을 그어줄 수 있습니다. 드래그를 여기서 시작해서 마우스를 놓지 않고 있다가 원하는 모양일 때 원하는 곳에서 놓으면 쉽고 편하게 선을 그을 수 있고요. 사각형 모드로 색을 칠할 때는 바깥에서부터 드래그를 넉넉하게 덮어 씌우면 일괄 채색 시 편리해요. 사각형 툴은 그냥 쓰면 실수가 나기 쉽기 때문에 보기 스냅 모드랑 같이 쓰면 상성이 좋은데요. 정면, 옆면, 윗면 보기를 조정하여 쓰면 편합니다. 흰색 화살표가 정면이 되게 작업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 정면을 누르고 여기서 이렇게 딱 칠하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클릭한 상태로 놓지 않고 여기까지 사각형이 덮이게 칠해주면 크게 칠하기 쉬워요. 다음은 동그라미 칠하기입니다. 이것도 동그라미 칠할 때 편하겠죠. 지금은 복셀이 없으니 일단 복셀부터 채우고 칠해볼게요. 페이스 도구로 조금 채워본 상태입니다. 원래 설명하려던 원모드로 설정해주고요.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동그라미를 그려주면 됩니다. 구도구는 얘도 동그라미를 그려주는데 속에 가려져서 안 보일 뿐 3D원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우개 채우기 툴 모드로 지워보면 그려져 있어요. 있는데 안 보일 뿐이에요. 다시 페인트 모드와 육면체 모드를 봅니다. 이것도 육면체가 속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컬러 모드와 페이스 도구 조합은 어떨까요? 다른 색을 선택하고 겉 한 면씩 코팅하듯이 칠할 수 있습니다. 안쪽 덩어리를 지워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속에는 보라색이 칠해져 있어요. 보라색 면을 채우기 모드, 지우개 모드로 지운 모습입니다. 전체를 칠하고 싶은 거면 컨트롤 Z로 되돌려주고 컬러 모드, 채우기 툴로 칠하면 그냥 모든 색깔이 전부 이걸로 칠해지는 거예요. 이제 지우개 모드를 설명해 드릴게요. 연필툴이랑 선택해서 쓰면은 내가 원하는 지점만 지울 수 있고 라인 툴이랑 조합해서 쓰면 내가 원하는 라인 모양으로 지울 수 있습니다. 사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냅뷰를 같이 쓰는 걸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이렇게 지우면 일괄적으로 편하게 지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우개 모드와 채우기 모드를 볼까요? 이 경우 같은 색만 통으로 지워버려요. 같은 색인데 안 지워진 경우는 컨트롤 Z로 되돌려보니 면이 단절돼 있던 부분이네요. 아까도 몇 번 보여준 거지만 지우개, 사각형 모드로 마우스 드래그로 영역 선택해서 지워주면 편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툴에 대한 설명들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